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요, 상한가 종목수가 은근히 많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 종목수가 예전에는 하루에 한두 개, 요 정도에 불과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개 이상 상한가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관찰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상한가 종목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개인 주도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인 주도의 장세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 속에 개인 투자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의 지배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화면상의 자료는요, 2003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전체 거래대금 내에서 개인 투자자의 매매 비중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으로 나누어서 그린 자료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3년 초에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70% 이상에 이르렀지만 그 이후부터 해서 개인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45%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속에 개인 투자자의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은 2000년대 초반과 같은 70% 수준에 육박했고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 원래가 개인 투자자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해서 한 2010년대 중반까지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은 90%가 넘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한 3, 4년 사이에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낮아지면서 80% 선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자, 이 코스닥 시장에서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코스닥 시장 내 개인 투자자의 매매 비중이 90% 선을 또다시 이르는 90% 선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을 더하면은 거의 70% 후반 80% 수준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의 매매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개인 투자 자금 순증, 즉 고객 예탁금의 증감과 그리고 개인의 순매매가 자, 올해 60조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 시장에 유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상에 제가 도표를 띄워놨는데, 자, 자주 보여드렸던 자료죠. 2020년 정말 역사적인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왔고, 그 자금 바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의 매매 성향은 공격적이고 또 자금을 넓게 투자하는 성격이 있어요. 자, 기관이나 외국인이 같은 금액을 투자한다 그러면 워낙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은 큰 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투자자 수 자체가 수천, 수백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만, 개인 투자자는 지금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자금이 넓게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주도 장세에서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점 제가 증시 토크를 통해서 자주 강조드려 왔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최근 들어서 상한가 종목 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인트로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상한가 종목이 두 자릿수로 늘어난 현상들을 요즘 자주 목격하게 되죠.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2015년 6월부터 해서 최근까지 상한가 종목수 비중입니다. 상한가 종목수 비중을 보시게 되면요, 자, 2015년 6월 상한가 폭이 30%로 확대된 후에는 그 이전에 워낙 상한가 종목 비율이 높았다 보니까 그 기세가 유지되었다가 점점점 낮아지면서 한 0.5%에서 0.1% 수준으로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18년 봄에 잠시 상한가 종목 비율이 높아지긴 하였습니다만, 정말 뭐 한 3개월 처나 뭐 그 정도로 그쳤고, 자, 그 이후에 또다시 감소하면서, 자, 상한가 종목 수 비중은 전체 종목의 0.1에서 0.2%에 불과했습니다. 하루에 뭐 한두 종목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 정말 상한가 만나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요즘 보게 되면은 또다시 상한가 종목수 비율이 튀면서 지난 2015년 6월 상한가 종목수 상한가 폭이 30%대로 확대됐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 종목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그 이전에 비해서 기세가 강하고 비효율적인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예전에 가격 제한폭이 15%에서 30%로 넘어왔을 때, 자, 이러한 평가가 많았습니다. 무엇이냐? 이제 가격 제한폭이 커지게 되면은 주식시장의 정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재료가 30% 주가 상승시킬 재료다. 이상적인 상황에서 그런 재료가 있다 한다면 상한가가 15%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15% 상한가에서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한가를 보고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상한가가 다음 날에도 연장되고 심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도 연장되는 등 추가 상승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0% 상승할 재료가 실질적으로 50% 이상 주가 상승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투자론 관점에서 보면, 투자론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증시를 보게 되면 30% 상한가 확대된 이후 이런 현상은 많이 사라졌었어요. 30% 상승 재료가 있다면 30% 하루 변동폭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워낙 유동성이 또 풍부하잖아요. 상한가 이런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 이유 불문하고 또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한가가 또 연장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상한가 수준으로 주가가 강세에 이르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한가로 말아버린다고 표현합니다. 후룩 하고 한 20%, 25% 플러스권에 있는 종목이 매수세가 몰리면 매도가 있는 물량을 호로록 말아서 없앤다 해서 상한가로 말아 올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상한가로 말아 올립니다. 자, 그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는 투자론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시장이 강해졌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 이야기는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자, 그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 상한가가 30% 선이 예전에 비해서 폭이 엄청나게 넓어진 거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효율적 시장을 만들기 어려울 정도의 지금 그러한 시장 유동성이란 것입니다. 너무너무 넘쳐나요. 만약에 상한가 폭이 더블 제한이 없거나 그러면 오버슈팅 한 다음에 적정한 수준으로 내려온 수준이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30%로 막혀 있다 보니 상한가 올라간 다음에 상한가가 유지되고 다음날 또 치고 다음날 또 치는, 마치 과거에 상한가 폭이 15%였던 시절에 그런 모습들이 요즘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유동성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유동성은 빠르게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전형적인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은 이 종목에서 상한가가 났다, 내일은 저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는 그런 모습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매가 조금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앞으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은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 이번 7월 달 같은 경우 사실 개인 투자자 자금이 뭐 주식 양도세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춤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 7월 달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또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온 자금들, 당연히 유동성이 집중이 되게 되면, 자, 자연스럽게 상한가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특히 이 자금들이 넓게 퍼지는 특징이 있다 보니, 이렇게 넓게 돈이 퍼졌다가 우연히 어떤 종목에 집중이 됐다 그러면 그날은 그 종목이 상한가. 그리고 또 돈이 쫙 넓게 퍼졌는데 우연히 또 다른 종목에서 모였다 그러면 거기가 상한가. 이러한 현상들이 산발적으로 시세 분출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요즘 포트폴리오를 꾸려보시게 되면은 시장이 나쁘지 않을 때 보게 되면 상한가를 만드는, 오늘은 이 종목이 상한가인데 내일은 저 종목이 상한가네? 뭐 이런 경우를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점부터 중요한 게 반대로 시세에 뇌동매매 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장에서 엇박자나는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시세가 터졌다. 세다. 따라가서 잡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꺾여. 꺾여? 아이고, 기분 나빠. 손절매 했는데, 내가 그날 다른 종목으로 또 시세 붙는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손절매한 종목은 갑자기 치고 가고, 내가 따라간 종목은 또 떨어지고, 손절매 다시 하고, 다시 올라가는 종목인데, 글로 따라갔다가, 또 다음날 시세가 꺾여서 손절매하고. 이런 엇박자 매매가 아마 요즘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그냥 기다리시면, 그 안에서 종목들이 돌아갑니다. 저절로. 횡, 오늘은 여기, 오늘은 저기. 이러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차근차근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단위로 보게 되면 오늘은 펑 하고 시세 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다른 종목에서 펑 시세가 나오고 잠시 쉬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종목이 시세 내주고 그 종목이 쉴 때 또 다른 종목이 시세 내주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꿀렁꿀렁하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종목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자, 저런 상황에서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손절매하고 고점에 샀다 저점에 손절매 이런 거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플 수 있죠. 이게 이제 과거 2000년대 개인주도 장세가 있었던 그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일 없도록 우리 시청자님들 냉정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증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꾹 눌러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화면상에 저희 책이 있죠. 나는 주식으로 집 샀다. 저희 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도 좋은 주제로 증시 토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